네, 우선 이번 할 챔피언은 미드 라이즈고 상대 미드는 말자네요. 우선 이번 판에는 룬을 길미엄이랑 무르레건자 선택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한 이유가 라이즈가 지금 메타에서 가질 수 있는 좀 유일한 장점? 하나의 진짜 최고의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초반 단계에서 라인 푸시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초반에 좀 굉장히 혼자서 뭘 하기 힘든 말자 같은 챔피언은 라이즈가 라인을 밀고 로밍하는 거 방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사실상 라이즈가 주문 자극을 든다고 해봤자 견제도 좀 깔끔하게 잡히면서 견제 구도가 사정거리가 엄청 긴 게 아니다 보니까 깔끔하게 안 잡혀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의미가 없고 우선 초반에 보시면 마순파를 쌓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상대편 정글러도 그렇고 이 미드 또한 레벨 6 이전에 그렇게 갱킹에 대한 이 힘이 뛰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라인을 밀다고 해봤자 크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변칙적으로 이 말자 그 비에고가 이 타이밍 때 갱킹을 온다고 하면은 라이즈가 EW 난입을 통해서 네, 상대편 정글러의 갱킹을 흘리고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정글이 무조건 캐리를 하는 요즘 좀 정글 강세 메타에서 정글러의 시간을 뺀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의미가 큰 거거든요. 우선은 네, 초반에는 좀 라인 푸시를 하면서 네, 마순파를 채우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뭐 와드를 박아야 되는 타이밍이고 안 박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긴 한데 애초에 비에고는 무조건 풀캠이 예정되어 있는 챔피언이잖아요. 이런 막 비에고 이런 챔피언들을 상대를 할 때는 마스터이도 포함이겠는데 많이 안 나니까 패스하고 이런 류의 챔피언을 상대할 때는 와드를 빠르게 박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메타에서 가장 진짜 중요시 되는 게 사실상 바에게 타이밍 때 라인을 밀고 있는 쪽이 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좀 정글러들이 바에게 싸움에서 무리하게 죽는 경우도 많이 나올 뿐더러 바에게를 먹는 쪽이 확실하게 요즘 메타에서 승기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라인 조절은 내가 적당히 라인을 당기다가 바에게 타이밍 때 라인을 밀고 정글 쪽에 합류를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게 진짜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우선은 네 지금 당장은 무리할 필요 없고 보시면은 탑 쪽 또한 지금 웨이브가 밀고 있잖아요. 이제 슬슬 발기가 나오면 3분 15초 타이밍인데 이때부터 푸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탑 쪽이 지금 라인을 밀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게를 포기를 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편 정글러가 탑 쪽 바이게를 먹고 탑 갱킹을 가면서 저 라인전 초반에 주도권인 챔피언을 죽인 이후에 상성을 뒤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탑이 라인을 밀고 있고 이 상체 쪽에서 먼저 푸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르게 라인을 밀어준 이후에 상대가 미드에서 CS를 받아먹게 한 이후 이쪽 시야를 먹어주면서 바이게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으로 판테온은 좀 유리한 라인전을 계속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드는 라인이 이렇게 돼봤자 상대편 정글러가 갱킹이 안 되는 데다가 저렇게 만약에 탑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에서 상대편 정글러가 바이게를 포기를 하고 아래쪽 바이게를 받아먹으러 간다고 하면은 애초에 주도권이 저희 쪽으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죽어버렸다. 저도 빠르게 뛰겠습니다. 어차피 라인을 먼저 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업에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아마 비에고가 텔을 타면서 하템의 텔을 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죠. 이렇게 비에고를 마무리해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게 포인트예요. 미드가 먼저 라인을 밀면서 옆에 있는 바에게 쪽에 시야를 잡아둔 이후에 라인 푸시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상대가 저 라인을 밀고 있는 탑 쪽에 갱킹을 간다고 하면은 그 갱킹에 대한 이렇게 역갱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바이게를 포기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저희가 탑 쪽 다이브를 취하면서 게임을 굴릴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버프를 어디 먹고 어디 스타트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좀 비에고가 요즘 하는 말로 무지성 풀캠을 했잖아요. 빠른 리시를 받기 위해 바텀 쪽 스타트를 한 이후에 저렇게 스타트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아이고 뭔가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죽어버렸네요. 이건 괜찮습니다. 우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야기를 연장선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초반에 무조건 유리한 구도가 나오게 돼요. 보시면 탑 또한 CS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자가 킬을 먹었기 때문에 썩 그렇게 기분이 나쁜 상황도 아닌 상황인 거죠. 우선은 네 바텀 쪽 뱅킹은 안 될 것 같고 나 풀 뺐네요. 나쁘지 않아요. 우선은 지금은 상대편 말자가 라인에 먼저 서가지고 라인을 민다고 하면은 제가 주변 시야를 먹어줄 수가 없어요. 이 솔랭은 진짜 좀 요즘 하면서 말도 안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로밍을 간다고 핑을 찍어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끔 시야를 장악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어차피 서로 텔 빠진 상황에서 저는 쿨감시이다 보니까 텔이 좀 더 빨리 돌다 보니까 이렇게 텔을 탄 이후 라인을 밀어준 이후 다른 쪽으로 로밍을 가줄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말자가 레벨 6을 찍은 다음 비에고가 올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우선은 살았는데 여기서 하나
굴릴 게 있어요. 이 아까 카밀이 레벨 5를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미드로 이대로 가버리면 저의 스펠만 빠진 거다 보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편 카밀이 이거 시야를 본다 하더라도 비에고의 움직임이 아까 바텀 쪽에서 파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자가 미드에 있고 궁극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을 취한다고 하면은 카밀은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저는 여기서 한번 압박을 해가지고 내가 미드에서 웨이브를 잃는 만큼 너 또한 잃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솔랭은 손해를 보면은 게임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우선 지금 말자가 궁 떠는 없기 때문에 잘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비에고의 이 스킬이 보인 상황이다 보니까 라이즈의 궁을 탈출을 하면서 이 카멜의 두 웨이브를 태우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자크가 웨이브를 받아먹은 데다가 상대가 좀 방심할 만하죠. 라이즈가 궁을 통해서 도망갔다 보니까 카멜은 이거를 무심코 받아먹을 수 있는 데다가 웨이브 또한 보세요. 웨이브 또한 밀리는 웨이브다 보니까 이거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제 여기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무슨 웨이브도 웨이브인데 상대가 웨이브를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죽어버렸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고, 판테온이 미드로 백업을 가면서 말자까지 잡는다고 하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네요. 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비에고 같은 챔피언들은 그냥 EWQ 난입 하고 도망가면은 절대 못 따라오죠. 그냥 좀 이제는 게임이 보시면은 사실상 이게 첫 바이게 싸움 이때부터 연장이 된 거예요. 첫 바이게 타이밍 때 상대편 카밀이 딜 교환이 많이 불리한 상황에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비에고가 바이게를 포기하고 갱킹을 가는데, 그 갱킹이 실패를 한 데다가 바이게까지 뺏겨버렸고, 이 카밀은 말자의 도움으로 어시를 먹긴 했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말려있다 보니까 방금 도망치다시피 좀 미드에 온 거거든요. 미아핑은 좀 안 찍은 게 많이 좀 아쉽긴 하지만 탑 친구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제 이 상황부터는 사실상 너무 편해요. 바텀에서 게임을 굴리기 시작하는 것보다 탑 쪽에서 이렇게 상체에서 게임을 굴리기 시작을 하면은 좀 제 경험상으로는 요즘 바텀은 그냥 갱킹을 몇 번 가도 이기는 쪽은 계속 이기고 지는 쪽은 계속 진다라는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템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면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게 아까 이미 자크가 바텀을 풀어준 데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상체가 유리하잖아요. 상체가 잘 큰 다음에 바텀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게임을 굴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우선은 지금은 상대가 보시면 자크가 파밍을 하고 있는데다가 말자가 먼저 라인을 밀고 카밀도 안 보이는 데다가 제가 지금 플래시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즉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카밀이 내려올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안전하게 뒤로 빠진 다음에 이 웨이브가 온 타이밍 때 시야가 안 보일 때 상대가 좀 보이면은 서서히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카밀의 위치가 파악이 됐다 보니까 이게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라인 푸시를 진행을 해주고 있고, 최대한 라인을 상대가 먼저 밀지 못하게 해줘야죠. 라인을 먼저 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먼저 시야를 바꾸거나 움직이면서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웨이브를 밀어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라인을 먼저 밀게 되면 상대가 타워에서 웨이브를 받아먹고 그 미드의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다음 수를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말자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움직임이 살짝 보였다 보니까 바텀 쪽만 살리면 되고 우리는 바텀 반대편에서 탑을 다이브 한다던가 전령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나오게 되고, 아마 비에국 또한 지금 보시면 바텀 쪽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정글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크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렇게 바텀 쪽으로 무빙을 한다는 건 즉 정글이 근처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먼저 라인 밀어준 이후에 이렇게 움직임을 취하면서 탑쪽 다이브각을 보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해줄 거고요. 이미 탑 쪽에서 먼저 시야를 장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브를 먼저 친 상황이고 상관이 없죠. 애초에 상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반 단계에서 이미 성장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이런 구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야 나이스 플래시. 이게 변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초반에 이렇게 성장을 잘 해준 다음에 이렇게 움직임을 취한다고 하면 예측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했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간 것도 아니긴 하지만, 아래쪽에서 비에고가 올라왔잖아요. 백업을 오기 위해 비에고는 아래쪽에 있던 게 맞았고, 이게 그냥 초반에 차이가 나버린 상황에서 이렇게 교전 구도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상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막 초반 챔피언들이 진짜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는 핑크하드 구매해주면서 미드 주변 시야 확실하게 잡아주기만 하면은 바텀이 지금 완벽하게 시야를 먹어놨어요. 그렇다는 건 즉 반대편이 탑쪽 시야만 완벽하게 먹어준다고 하면은 비에고의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유리한 팀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면서 받아치기만 하면은 애초에 보고 상대가 뭘 하는지 다 보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의 진짜 생각을 다 읽고 뭔지 딱 대처를 하게 되면은 손해를 볼 수가 없다,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판테온이 다시 한번 미드에 로밍을 오면서 말자까지 잡고 게임이 완벽하게 굴러가네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완전 끝나버렸죠? 이제는 상대가 뭘 하든 답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카멜이 탑에 보이는 상황에서 비에고가 미드에 온다고 해봤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워책을 하면서 스노우를 많이 굴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비에고는 탑 쪽에서 2대1 또한 지금 굉장히 불안해야 돼요. 비에고가 지금 갈 수 있는 라인이 굉장히 적어졌고 우선 카밀이 미아핑이 찍히다 보니까 이거는 적당히 밀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그냥 뭘 하든 편해요. 상대가 미드가 이렇게 라인을 받아먹는 구도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시야를 봐봐요.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시야를 절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라인을 밀거나 이 라이즈가 어디에 갔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순간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죽어버렸고 진짜 이것 또한 아까 얘기했던 게 그냥 초반에 라인 밀고 이렇게 그냥 시야를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즘 메타에. 이게 진짜 너무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좀 빠르긴 했는데 성능 차이가 많이 났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다이브 또한 성공을 하게 될 것 같고 천천히 가면서 네 다이브 마무리하면서 결과 만들어냈네요. 이게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자면은 그냥 초반에 이렇게 유리한 팀은 현 메타에서 그냥 계속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변 시야에 대한 사람들이 좀 실력이 많이 오르면서 이 주변 시야에 대한 확실한 좀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초반에 게임을 굴린 쪽이 진짜 이렇게 많이 유리한 구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킬스코어가 지금 10개 가까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대편이 할 만한 플레이는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리한 갱킹을 어떻게든 무리해서 가가지고 한 번만 따보자 이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저 수훈 장식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훈은 요즘 메타에서 코어템에 좀 같이 코어템도 좀 많이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함부로 못 올리는 아이템 중 하나인데 이거는 죽지만 않으면 이미 어차피 수훈 하도 코어템 한 개가 차이가 나고 너무 유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한 선택을 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요. 그냥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대편 CS를 못 먹게 하고 그런 거 진짜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미 말릴 만큼 말린 상대편이기 때문에 그냥 라인 쭉쭉 밀어주면서 너는 타워에서 CS 받아먹고 다이브가 충분히 되는 아이템 형성이 되었다 보니까 다이브를 계속 치면 돼요. 그냥 반복하면서 상대를 계속 압박을 하면 되고 다크가 타워를 깨면서 다시 한번 스노우 조지 불러가네요. 이제 미드 1차가 깨지는 건 무슨 의미가 생기네요. 상대가 타워에서 받아먹는데 미드 2차에서 받아먹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우선은 지금은 바텀 다이브 또한 좀 나쁘지 않은 판단이긴 한데 13은 전 타워 채굴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에고가 크면 좀 변수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타워 채굴을 못할 수 있게 그 웨이브를 잃지 않도록 탑 웨이브를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에고가 아니라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챔피언이었다고 하면은 방금 바텀 다이브를 무조건 갔을 거예요. 봐봐. 이게 그냥 위협적이거든요. 이게 성장 차이가 진짜 많이 날 텐데. 다행히 잘 잡아냈고 봐봐 이제 이렇게 이거 바텀까지 죽어버렸구나. 이게 대각선 쪽에서 무조건 확실하게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시간이 질질 끌리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비에고가 아니면 바텀을 갔을 거예요 이게 그 추가 연장선인데 솔직히 탑이 안 죽고 그냥 무난하게 상대편 정글로 안 보이는 게 살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드 1차 민 다음에 상대편 정글로 위치 확인되면은 맵에 이렇게 시야가 잘 돼 있으니까 바텀 다이브를 치면 손해 안 보는 상황에서 무조건 일방적인 이득 구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좀 팀적으로 많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솔랭은 무조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잘 컸을 때 위협적인 챔피언들이 덜 크도록 못 크도록 그쪽을 견제를 하는 게 솔랭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는 카밀이 지금 저에게 1대1로 달려붙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라인 밀어준 이후에 워낙 돈이 많다 보니 이건 집에 갔다 와서 다음 구도를 한번 판을 짜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음 아이템은 당연히 대천사의 지팡이 구매해줄 거고요. 그리고 좀 요즘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는 그냥 좀 렌즈가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에 핑크카드를 좀 많이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상한평준화?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주변 시야를 지우면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식으로 좀 플레이를 진행을 해줄 거고 우선은 이제는 그냥 이 상황에서는 지금 채팅에 친 대로 무조건 미드를 먼저 민 다음에 사이드를 압박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뭐 카밀이랑 쓰레치는 지금 미드에 온다고 지금 탑 쪽으로 온다고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미드를 먼저 민 다음에 이 양쪽 시야를 먹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위험했네요.
우선은 지금 아군 팀원들이 올라와주고 있고 이쪽으로 아까 올라오는데 쓰레쉬밖에 이거 뭐야 디에고가 가버렸네? 아 이거를 좀 몰랐네요. 아 이게 보시면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가 다이 좀 이 팀원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했기 때문에 좀 손해는 아니라 오히려 커버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먼저 미드를 밀고 미드에 인원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템까지 유리하다고 하면 미드의 싸움이 나면은 무조건 유리한 싸움 구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미드를 밀고 뒤로 빼가지고 시야를 상대가 먹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무조건 유리한 팀은 미드를 먼저 민 다음에 시야를 먹고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좀 꽁꽁 묶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또 다시 돌아보시면 아실 텐데 한번 이상하게 뒤로 뺐어요 저희가 유리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저 또한 방심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긴 하죠. 우선 이제 이렇게 1차 타워를 다 민 상황에서 역전이 좀 자주 나온 이유가 방금 바텀에 있는 웨이브처럼 이렇게 1차 타워를 밀어버리게 되면은 받아먹기 좀 애매한 좀 이거를 받아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요. 지금은 상대가 이미 다 죽어있는 상황에다가 텔포를 가지고 있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빠르게 밀어준 이후에 네 이렇게 안 좋은 웨이브를 좀 클리어를 해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이렇게 먼저 라인을 밀게 되면 상대 봐봐요 상대 쪽에 이렇게 웨이브가 남아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상대의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비에고가 아까 라인 먹은 다음에 올만한데 어디겠어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예측을 한 이후에 상대를 괴롭힐 수 있는 찬스가 나오게 되고 그냥 이 웨이브를 잘 밀어놓고 그 웨이브가 사실상 와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진짜 중요한 정보거든요. 사실상 CCTV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그냥 바론 버프 나온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라인 쭉쭉 밀어주고 낚시로 잘라 먹은 다음에 네 정글몹이라는지 모르는데 다 빼먹으면은 그냥 상대가 뭘 할 수 없는 구도가 나오게 돼요. 좀 무리하는 느낌이 약간 나는데 역시 이 정글 포지션을 하는 친구들은 약간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네요. 우선 이제는 저희가 좀 많이 피도 자크가 없는 상황에다가 웨이브를 받아먹지 않은 상태에서 솔직히 미드 2차 지금 밀어봤자 큰 의미도 없거든요. 그냥 상대가 웨이브를 잃고 우리는 웨이브를 먹는 상황이 가장 성장 차이를 벌리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거는 네 텔포도 없고 어차피 지금 말자가 움직임이 파악이 됐잖아요. 그렇다는 건 즉 이쪽으로 온다는 게 거의 99.9% 이상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한번 잡아주는 식으로 플레이 진행할게요. 이렇게 차분하게 실수 연기해주고 손으로 풀면서 마무리 해냈고 아마 역시 이게 성장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은 역시 위협적인 챔피언 여기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죠? 네, 잘 마무리를 했고 우선은 근데 진짜 이게 보시면 진짜 그냥 초반에 유리한 팀이 이렇게 좀 라인 밀고 빠르게 움직이는 챔피언을 잡아버리면은 유리한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는 사실상 근데 진짜 아까부터 뭐 진짜 게임이 끝나 있었지만 2차 타워를 다 민 상황에서 이제는 바론 버프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건 즉 바론 타이밍 때 2차를 다 밀었다는 이거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오호 역시 뭐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바론 버프 타이밍 때 탑 2차랑 미드 2차를 밀었다는 건 즉 상대편이 더욱더 깊숙한 라인에서 웨이브를 받아먹어야 된다는 거고 바론 버프가 빠른 이 라이즈라는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이즈라는 챔피언은 그냥 바론 금방 먹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이 운영의 확률?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그냥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돌아오는 식의 운영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우선은 다음 한타를 위해서 조나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한 방에 녹지만 않으면 이미 데미지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모렐로를 가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 상황에서는 살기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정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99.9% 이상의 확률을 진짜 그냥 안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나를 구매를 해줬고 이 용버프가 나온 타이밍 때 굳이 저희가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용쪽으로 먼저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그거죠. 미드 먼저 민 다음에 주변 시야를 먹기 위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취하는 거고 사실상 한타 구도에서 저희가 인원수가 부족하지 않고 정식적 그냥 5대5 깔끔한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면은 불리한 구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대치 구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인 밀어준 다음에 상대가 웨이브를 잃는 상황에서 싸움을 하는 식으로 구도를 잡아줄 거고 보시면 웨이브 저렇게 받아먹어야 되죠. 그렇다는 건즉 저희가 용을 먹을 수 있다는 네
그런 거고 지금 이게 비에고가 보시면 방금 아래쪽으로 무빙을 취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상대가 저희의 시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저희 쪽 시야를 못 밝혀요. 왜냐? 타워가 없다 보니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비에고 아래쪽으로 가는 걸 보였다는 거지. 라이즈가 이렇게 라인 밀어준 다음에 빠르게 바론을 친다고 하면은 시야가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바론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기 때문에 비에고랑 카멜이 아까 아래쪽으로 내려간 걸 보았고 이렇게 바론 속도가 빠른 라이즈가 상대편 시야를 제거를 한 이후에 비에고의 움직임을 보고 바론을 친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바론을 먹는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깔끔하게 바론 먹고 이제는 그냥 사이드 그냥 돌리면은 한타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 나오게 돼버린 거죠. 이제는 그냥 미드에서 5대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상상을 더 할 필요가 없고 이대로 선행이 나와버렸네요. 이번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